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죠.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런 식으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한 뒤 27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범죄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조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도대체 평양의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정은이 이렇게 대노를 한 것일까요? 일단 북한 매체들이 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기관들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 이게 이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 지도와 신소 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법기관들에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평양의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 매체들은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구체적 범죄 행위가 뭔지 이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대북 소식통은 과거부터 평양의대 당위원회가 입학 및 졸업 배치를 빌미로 정기적으로 고액의 뇌물을 받거나 여대생 성상납도 받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만은 이번 김정은의 분노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것은 평양의대의 범죄 행위가 한국 측의 물자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북한 관련 전문 매체라든지 또 소식통들 그리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전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평양의대 산하의 외화벌이 기업이 상부 승인 없이 남측 단체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으려다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국내 민간단체가 정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북한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사용하거나 빼돌리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평양의대는 남측으로부터 의료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서 중국 업체를 통해서 3자 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중 국경 봉쇄로 물자가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 물자를 반입했다는 이유 때문에 8월 달에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신우주 세관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신우주 세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평양의대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비루스라 그러는데 이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 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 이게 김정은 지시였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는 이 관련된 외화벌이 기업이 해체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4월에 대북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한 곳에 대해서 3월 31일 반출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원 물품은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5월 이 소독제가 이달 초순
북쪽에 전달된 것을 안다 그러면서 2억 원 상당의 방호복 2만 벌은 전달이 진행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도 처음에는 이 물품이 한국산인 줄 모르고 반입을 승인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산 의료기기인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남한 적대시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부의 지시 때문에 이제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지난달 전한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서 남한 상표가 붙은 한국산 상품을 적발해서 불사르는 등 대남 적대시 운동이 근래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우주 세관원 수십 명이 지난 8월 숙청된 것도 바로 남한 상표가 붙은 한국 제품을 반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산 의료용품들은 북한 내부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산 의료 물품은 관영 조선중앙TV에서 실수로 노출될 정도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실제로 지난 2월 1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코로나19 진료 현장 영상에서는 한국 업체인 유한킴벌리 상호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등장해가지고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한킴벌리는 북한으로 이 마스크를 수출한 적이 결코 없고요. 우리 정부 당국도 북한 구호물자 명목으로 구매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 가는 곳이 있는데요. 유엔으로부터 직접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 승인을 받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국제 적십자사가 있는데요. 이들 기관 역시 유한킴벌리의 마스크를 지원한 적은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료용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다른 경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이 치료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양강도 해산시 전역에 대해서 20일간의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봉쇄 전날 이 해산시를 다녀간 타 지역 주민들도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려서 사실상 양강도 전체를 봉쇄한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11월 1일 이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의 보위지도원과 군인 1명이 근무 중에 밀수를 감행했는데 이번 밀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당국이 해산시 전역에 대해서 봉쇄령을 내려 가지고 주민들은 20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직장 출근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거듭 확인해 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당국에서는 지난 기간 신형 코로나 방역을 위해 포고문을 배포하는 등의 이런 외국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북중 국경 연선에서 경비대 군인들이 밀수를 위해서 중국인과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산 주민은 물론이고 당일 해산시를 다녀간 주민들까지 자택 격리를 시키라는 중앙의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사격한다는 포고문,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것까지 붙이면서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일어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거죠.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북한 사랑과 눈치 보기 그리고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철저하게 남한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고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문건들에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들이 난무하고 우리 남쪽의 국민을 향해 보복 열기가 가득합니다. 문건을 제가 보니까요. 정말 방송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9월에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미국 사람이죠. 선임연구원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종전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비전에 맞춰 평화를 추구할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민 올리브 가지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북한의 본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리아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죽이는 한 한국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과 어떻게 종전선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진 리 윌슨 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장은 지난 서해상에서의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서 싸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용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이 상황에서 심지어 북한은 물자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19일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지 말자면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 봉쇄를 강화한 당국의 방침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은 이날 비상방역 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1중대사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티어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에도 꿋꿋하게 지금의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더불어 지금의 북한 경제 위기가 김정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노동신문은 이 논설을 통해서 지난 15일 김정은 주재로 열린 제7기 20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결정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현 시기 비상 방역 사업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는 제1중대사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80일 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면 누구나 방역 사업에서부터 무한한 책임성과 최대의 긴장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이 조국 보위, 인민사수의 시대적 사명감으로 세차게 고동칠 때 악성 전염병은 이 땅의 생명들, 귀여운 자식들을 절대로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민들을 격려한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업에서는 설사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는 사소한 실책과 우리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김정은의 북한이 이렇게 비상방역 운운하면서 철저한 국경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 북한의 핵무력 강화 때문에 이어지는 대북 제재 문제,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피폐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코로나19 방역 봉쇄로 돌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의 코로나 방역 정국이 지속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겁니다. 그래야지 북한 내부의 경제적 피폐로 인한 원성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정은의 핵심 사업이었던 평양의 대규모 병원 건설도 뼈대만 만들어졌지 이 병원에 들어가야 될 의료기기들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1호 사업의 실패는 국경 봉쇄 말고 다른 이유로 북한 대중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의 피폐 역시 이걸 뚫고 나갈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경 봉쇄마저 풀린다 그러면 김정은은 다른 핑계를 댈 여지도 없어집니다. 자칫 김정은 정권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다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지원에 대한 미련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선언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 역시 여전히 꿈을 꾸고 있죠.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의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들 17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18일이죠. 미국 하원의 외교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물론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죠. 미국 민주당. 대북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종전선언을 로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코로나 백신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백신 공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과 남한이 확보한 백신을 함께 나누자 하는 건데요. 당연히 북한의 백신 보유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요.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에 3억 병 이상 입도 선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이 확보한 3억 3천만 병은 올해 일본 인구 기준해 보니까 1억 2,647만 명인데 두 번씩 맞고도 남는 물량입니다. 보통 백신은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두 번 맞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그러면 약 2억 5천만 병의 백신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7,700만 병 이상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백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보다 무려 1년여 뒤에나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이 가능할 겁니다. 일본은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부터 가능한데 우리는 빨라야 내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장관은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처절할 정도의 북한 사랑입니다. 우리 국민 맞을 백신도 아직 전혀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나눠줄 백신을 구성하는 이 이인영 장관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은 작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타협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경 정책을 펴왔죠. 김정은은 작년 말에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그러면서 아버지 김정일의 대남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요, 지금 부친 김정일과는 달리 홍수라든지 재난이 발생해도 남쪽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적발되면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북중 교육 중단과 경제 식량난 악화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한국뿐 아니라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왜 저런지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김정은의 저런 행동마저 더불어민주당식으로 해석해 버려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려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저런다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도래할까요? 종전선언만 하고 나면 저절로 평화가 진짜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